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핵 폭탄빵에 이 사람 많은 분들이 반응을 엄청나게 해주시네요. 일단 재밌죠. 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근 곰주님 15가지 탄핵 사유 조목조목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BH2님께서는 빵수기도 몰래 사 먹을 것 같다. 예. 아, 빵수기도 몰래 사 먹을 탄핵 폭탄빵. 아니, 왜 이렇게 재밌지? 예. 좀 전까지 계속 핏대를 올렸는데, 요걸로 잠시,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아, 다음 세 번째 주제는요. 보니까 다른 데서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장용진 TV에서 꼭 다뤄줘야 할,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다른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은 그런 주제라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변론 재개 신청이 접수가 됐어요. 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느냐고요? 네, 연어 파티의 빼박 증거라고 하는 이 쌍방울 법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심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연어 파티 사건, 그러니까 검찰 이 검사들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하기 위해서 연어도 사먹이고 육회도 사먹이고 소주도 먹이고 한 바로 그 사건을 말하죠. 검찰은 이 연어 파티, 육회 파티가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증거가 나왔죠. 바로 법카입니다. 쌍방울 법카와 이 법카 사용 내역과 딱 떨어지는 출정 기록.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입니다. 참 근데 대단하죠. 우리는요, 이 정도의 증거가 나오면은, 이렇게, 딴 말을 못 합니다. 변명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검사 얘네들은 이렇게 빼박 증거가 나와도 계속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헛소리를 하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연어 파티 사건이 있었다고 한 날이 5월 29일이라 그랬다가 6월 2일 했다가 6월 7일 했다가 결국 6월 18일로 바뀌지 않았냐. 그런데 다시 5월 29일로 돌아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라고 억지를 쓰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동규 말은 어찌 믿는데?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 돈 줬다고 하는 날이 3월 말에서 4월 초로 4월 중순에서 결국에는 5월 3일로 왔다가 나중에는 5월 3일도 아니라 그랬다가 나중에 뭐가 나오면 자 그랬는데 그거를 다 증거로 받아들였잖아. 그건 뭔데? 아이 술 개새끼들 아니야. 자 아무튼 이 문제에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요. 금융기관에서 제때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냈죠. 따라서 법정에서 다뤄질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겨우겨우 연어 파티가 벌어졌다는 날짜라든지 증거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 쌍방울 법카를 살펴보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연어 파티뿐만 아니라 육회 파티가 있었고 심지어 쌈밥 파티 수제비 파티 그다음에 벌교 꼬막 파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옵니다.
제가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증거만 해도 숱하게 많아요. 근데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이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갔니 또 이 마우스가 마우스가 또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요. 예. 마우스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마우스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예. 설마 배터리가 다 된,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아이고, 예. 마우스, 예.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현재 변론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 쌍방울 법화 제대로 보고 가자는 내용입니다. 변론 재개 신청 결심을 하면은요. 보통 이렇게 법원에서 원고 피고가 공방을 벌이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과 피고인이 공방을 벌입니다. 이 공방을 스톱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결심입니다. 결심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죠. 재판부는 그동안 법정에 제출된 증거라든지 양측에서 제시한 의견이라든지 주장을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변론 재개 신청은 뭐냐? 결심까지 다뤄지지 않은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를 보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변론 재개 신청입니다. 이 변론 재개 신청이 되면은 물론 재판부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판을 다시 재개합니다. 변론 재개 신청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연어 파티 증거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육회 파티, 꼬막 파티, 수제비 파티, 쌈밥 파티 등등이 여러 차례 열렸다라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제가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쭉 뽑아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약간 분홍빛 비슷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바로 수원지방법원 근처에서 쌍방울 법인카드가 사용된 내역입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은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돈이 지불된 증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들이 수시로 법정 근처를 들락거렸고 그리고 이 검찰청에 음식을 사 날랐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다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광교 벌교집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자, 여기저기 보면은요, 커피 값을 5만 원씩 그렇게 지불한 데도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표시를 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린 것 외에도 이렇게 많은 사용 내역이 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하나하나 출정 기록과 맞춰보고 과연 얼마나 누가 언제 이 음식을 사 날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의심스럽게 많은 내역이 집행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하나 보여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많죠? 예.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절반만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아직 이 이후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색깔 칠해 놓은 거 있죠? 여기가 다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추가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돈이 지불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광교 벌교집 보세요. 8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저기 정말 많아요. 광교 벌교집은 그 뒤에 또 10만 원치가 또 결제가 돼요. 8만 원, 10만 원 마구 보세요. 여기는 또 벌교집이 또 있네. 여기서는 이미 39만 8천 원씩이나 집행이 됩니다. 우와, 도대체 여기는 얼마를 쓴 거야 도대체? 이거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역이 무엇인지, 이 내역이 검찰청으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을 사 나른 그런 기록이 아닌지 다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뽑아서 이 출정 기록과 맞춰 보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도 많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렸던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연어집이죠. 애월연어입니다. 이 애월연어 같은 경우는요, 이화영 부지사가 애월연어라는 집, 그 집 상호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날짜는 조금 헷갈렸지만, 시간은 조금 헷갈렸지만, 이 상호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상호가,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 내역 중에 이 애월연어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5월 29일이죠. 검찰하고 국힘당은 아니 6월 18일이라며 근데 왜 또 5월 29일이 됐어? 라고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정 그렇다면 재판 다시 열어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5월 29일만 사용된 게 제가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6월 9일입니다. 이 6월 9일은요. 환인의 뭉티기, 농부 쌈밥, 광교 벌교집, 그냥 벌교집 등등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지불이 됐습니다. 6월 9일, 6월 15일, 6월 18일. 그러니까 연어 파티가 있었던 날로 잘못 지목되었던 6월 18일은 사실은 환인의 뭉팅이에서 9만 원, 8만 원, 13만 5천 원 모두 합쳐서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이 30만 원의 이 음식이 제공된 날이죠. 환인의 뭉티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집이 뭐였다고요? 환인의 뭉티기 이 집은 바로 육회집이었습니다. 육회. 광교 벌교집 6월 9일에 10만 원, 6월 15일에 40만 원, 농부 쌈밥집 6만 원. 자, 이건 보세요. 6월 9일 날 이렇게 12시 반, 1시 반 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16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여기 보세요. 9만 원, 8만 원, 13만 5천 원. 4시 21분, 4시 21분, 4시 21분. 한꺼번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이것뿐이면 말을 안 해요. 5월 25일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모두 검찰청 1313호 방용철, 박상용 검사실에 출정한 날입니다. 근데 5월 25일 날 이렇게 법인카드가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것만 썼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5월 26일 날 보겠습니다. 이날 역시도 상당히 많은 돈이 쓰여졌죠. 국수나무, 메머드 커피, 주차장, 주차비, 그리고 보면은 카페에서 무려 42,000원, 그 다음에 주차요금까지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날
예, 역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은 박상용 검사실에 출정한 날입니다. 자, 이건 7월 14일인데요. 7월 14일 보면은 광교 벌교집, 태성 추어탕 등에서 모두 14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날도 박상용 검사실에서 불려와서 조사가 진행된 날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직 법원에 다 제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좀 살펴보고, 이게 법정에서 심리를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당장 제가 볼 때는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쌍방울 직원들 불러와가지고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증언도 안 듣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금융기관이 늦게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몇 가지를 찾아내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법인카드가 이것뿐이냐? 더 있을 거 아닐까요? 지금 이건 하나은행 것만 나왔는데 다른 은행은 없을까요? 또는 여기에 드나든 쌍방울 직원들 개인 카드 사용은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 측에서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겁니다. 변론 재개가 신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검찰은 지금 무척 당황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결정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원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출정 기록이 제출되긴 했지만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언론에 별로 보도도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변론이 재개가 된다면 이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박상용이죠. 박상용 탄핵 문제가 바로 직결이 될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박상용 탄핵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변론 재개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론 재개를 안 할 경우에 이 사건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심리미진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재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심리미진이잖아. 중요한 증거가 제출이 됐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 안 하고 후다닥 사건을 끝내버렸잖아요. 심리미진입니다.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황스러운 거는 법원일 거예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대단히 빨리 끝냈죠. 3개월 남짓 만에 재판을 끝냅니다. 재판 자주 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심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이 신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심리미진은 상고사유이고 파기환송사유입니다. 무작정 무시를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1심도 아니고 항소심이잖아요.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리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대법원에 가면은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이걸 파기환송을 하지 않으면은 영구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연어 파티 부분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법원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기도 하죠. 판사가 두고두고 욕먹을 만한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쉽사리 배척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표정입니다. 특히 검찰이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자기들은 야 이제 끝났다. 연합파티 이거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끝났네 라고 한시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시 재판이 열려서 거론이 되게 된다면 검찰은 아주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변론 재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틀어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검찰은 거의 명운을 걸고 변론 재개 신청을 막으려고 할 건데 문제는 변론 재개 신청을 막을 경우에 판사가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판사가 중대한 문제, 법률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법률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을 1심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더 있어요. 뭐냐고요? 그거 있죠.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요. 수사검사는 공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막 들어왔죠. 그 자체가 불법이고 관할권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관할권 위반 때문에 1심을 다시 해야 돼요. 만약에 항소심 법원이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을 1심으로 되돌려보낼 생각을 한다면 변론 재개 신청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이유로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짓는다면 판결을 내려버린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 대상돼요, 실제로. 어쩌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가 탄핵당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거든, 이거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재판을 후다닥 끝내버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아마 판사도 이 문제로 탄핵이 된다 싶으면 대단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문제가 바로 이재명 대표하고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김광민 변호사의 이 변론 재개 신청이 꼭 받아들여지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만약에 법원이 이상한 태도를 보인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꺼내 들지 않았던 판사 탄핵도 이제는 꺼내 들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